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너 때문에 보다 나를 위해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외도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 외도 행위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괜찮으니 외도 피해자만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외도 피해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왜 자신만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화와 짜증을 내며 상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외도 직면 후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은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받는 것이죠. 이는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외도 피해자는 자신은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만 노력해야 하느냐며 상담 치료를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커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과 괴로움도 커집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멘트 중 하나는 너 때문에 라는 멘트죠. 그리고 이 프레임에 빠진 외도 피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분노하고 격노하며 울분을 토로하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에서 외도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는 어렵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 중에는 너 때문에 보다 나를 위해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의 전환 없이 출구를 찾거나 상처 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부부가 함께하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외도 피해자만이라도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분들의 경우 이런 단순한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의존, 집착, 몰입하며 외도 행위자의 스탠스와 태도, 그리고 프레임에 따라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오류에 빠지죠. 외도라는 거대한 인생 사건을 겪은 후에도 과거에 보이던 의존, 집착과 몰입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유감스럽게도 반복적인 외도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제가 외도 상담을 하면서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외도는 전적으로 외도 행위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의 잘못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추가적 외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외도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새로운 삶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없을 경우 외도는 지속되거나 재발되는 등 위험성에 노출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까지 포함한 부부의 유책이 공존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함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혹 외도 행위자가 상담 치료를 거부할 경우 외도 피해자는 혼자라도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부부의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에 대해 어떤 외도 피해자는 이런 질문을 하죠. 혼자 노력해서 부부의 삶에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삶의 변화가 생긴다고 답하죠. 왜냐하면 외도라는 사건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이룬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너 때문에 라는 프레임보다 나를 위해 라는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프레임을 갖게 되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자문을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출구와 출구 전략을 찾게 되죠. 아울러 저의 상담 경험을 잠시 공개하면, 처음에는 외도 피해자 혼자 상담 치료를 받았으나 외도 피해자의 증상이 완화되면서 외도 행위자도 상담 치료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가 동시에 그리고 함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최상급일 수 있으나, 당장 이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외도 피해자부터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외도 피해자의 고통과 괴로움이 완화되고,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외도 행위자에게 긍정적 신호를 줄 때 외도 행위자도 상담 치료의 효과를 직시하면서 추가적인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피해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빠지죠.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은 외도 행위자의 외도라고 생각하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났다, 너 때문에 희망과 열망이 사라졌다 등 너 때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프레임에서 나를 위해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도 문제로부터 출구와 출구 전략을 찾기 바랍니다. 비록 외도라는 거대한 충격과 상처 그리고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잘 대처하고 수습하게 될 경우 개인과 부부에게 성숙함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출구를 막는 전략이 아니라 출구를 찾고 그 출구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에 대한 외도 피해자의 태도를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